내가 생각했을 때는 배달을 만약에 하면 요즘에 배달도 경쟁이잖아. 공유 주방도 되게 많이 생겼고. 근데 배달을 잘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뭐 손편지를 써주거나 그리고 뭐 조그마한 서비스들 그런 것들이 되게 감동적인 거지. 원가는 좀 싼 건데 좀 그러니까 있어 보이는 거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댓글을 써주면은 다음에 뭐 더 준다거나. 왜냐면 그게 다 재산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도 인터넷 사업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 리뷰가 진짜 나의 그 한 개 한 개가 그치. 나의 피부치야 어떻게 보면은. 근데 배달도 똑같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그걸 보고 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이번에 음. 그 이제 그 모 연예인이 배달의 민족 총 어. 금액 얼마 썼나 지금까지 했는데 2,200만 원. 형은 뭐 얼마 썼어요? 지금까지 시켜본 일이? 나 그거는 있는지도 몰랐어. 나는 보지도 않았어. 나 근데 솔직히 배달의 민족 잘 안 시켜. 왜냐면은 사람들이 그 수수료로 가서 그러니까 자영업자한테는 그렇게 그치. 솔직히 좋은 편은 아니잖아. 나는 그걸 보고 배달의 민족에서 이렇게 봐. 민족이라고 해야지. 민족. 그 그래? B 민족에서 보고 어. 네이버에 찾아가지고 전화번호 해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 그러니까 수수료가 나가는 거나 이런 거를 나는 좀 그 안 나간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소상공인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배달은 진짜 많이 시켜 먹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이제 그런 거를 시켜 먹어보면 음. 뭐 하리보 젤리 뭐 시켜주셔서 뭐 감사합니다 뭐 손편지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서비스예요 리뷰 잘 써주세요 라든지 뭐 기본 요새는 리뷰 이벤트는 기본으로 하니까 뭐 1번 뭐 콜라 2번 감자튀김 3번 치즈볼 4번 뭐 해가지고 뭐 없으면은 1번 드려요. 왜냐면 리뷰 이벤트를 신청을 까먹고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리뷰 이벤트를 하면 왠지 모르겠어 거기 안심번호를 체크를 하지 말라고 해요. 혹시 안 써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봐. 그러니까 약간 뭐 이 요새는 어쨌든 배달 어플로 배달을 시켜 먹는 그치. 게 옛날에는 내가 이제 사먹 뭐 이렇게 바깥 음식을 먹고 싶다 하면 동네에 있는 그런 식당 아니면 뭐 이런 데를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기억이 나거든. 동네에 있는 갈비집, 동네에 있는 삼겹살집, 동네에 있는 중국집 거의 동네로 가잖아요. 무슨 뭐 생일이나 이런 거 말고. 그치.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 1인 뭐 혼밥족 아니면은 뭐 신혼부부 이런 사람들은 누가 동네 가서 백반집 가서 밥을 먹어. 그치. 전부 다 그냥 어플로 시켜 먹는 거예요. 그치. 그 시장이 이제는 나는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봐.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문의가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밖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들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배달을 한번 시켜 먹어보면 편리하잖아. 편리한 것도 편리한 건데 퀄리티가 일단 진짜 잘 되는 데나 리뷰가 좋고 리뷰가 많고 하는 데를 시켜 먹어서 보면 그러니까 같은 메뉴도 내가 오늘은 파스타를 먹고 싶은데 어디서 시켜 먹었는데 거기는 보니까 파스타 전문점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뭐 다른 데 찾아갔는데 파스타 전문점 시켜 먹었는데 뭐 퀄리티가 일반 오프라인 매장보다 훨씬 더 좋아. 근데 집에서 먹을 수 있어. 약간 이제 그런 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 완전. 근데 내가 그것도 이제 분석을 해봤거든. 배달을 하려고. 근데 배달료도 웬만하면 점주가 많이 부담을 하는 쪽으로 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시키고. 근데 나는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얼마 전에 떡볶이하고 치킨을 집에서 시켜 먹었어. 근데 치킨은 그래도 배달료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 대체적으로 보통. 근데 집 앞에도 2,000원이야. 집 앞에 뭐 그냥 진짜 그냥 걸어서 한 5분도 안 걸리는 1분, 2분 거리도 2,000원이야 무조건. 근데 뭐 일단은 나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일단은 했는데 떡볶이는 막 8,000원, 배달료 5,000원, 8,000원 막 이래. 솔직히 떡볶이가 8,000원인가 만원인데 진짜 한 30-40% 이상 그거를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 거기는 그러면 배달 전문이 아닐 수 있지. 그렇긴 한데 배달 전문 국물 떡볶이들은 애초에 걔네는 배달이기 때문에 배달된 계약이 되어 있거나 많이 주문을 하니까 거기에 녹여서 이걸 받는데 그냥 동네에 있는 떡볶이 집이 배달을 하려다 보니 배달료가 당연히 올라가는 그런 점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배달을 안 하면 와서 안 먹어. 그럼 배달을 해야 내가 일단 월세라든지 유지비 나올 거 아니야. 그치. 다 배달하는 거야. 근데 요즘에 보면은 배달도 망하는 데도 되게 많대. 그래서 나는 이제는 지금은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지금부터 앞으로 서울이나 이미 경기도 쪽은 엄청나게 치열해. 근데 서울은 인구도 많고 하지만 지방이나 이런 데는 아직까지는 경쟁이 엄청 심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앞으로 경쟁이 더 심해질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전략을 세우고 어느 정도 이제 뭐 서비스라든가, 그러니까 인터넷도 그렇거든. 처음에는 우리만 팔고 이렇게 하니까 경쟁이 별로 안 치열했을 때는 가격 경쟁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안 심했는데 점점 심해지잖아. 그러면은 진짜 먼저 선점을 해놓는 이상 그거만큼 좋은 게 없어. 아, 뭐 리뷰를 쌓는다든지. 그치. 아니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깃발을 여러 개 꽂는다고 해도 그쪽에서도 만약에 이제 리뷰나 이런 거를 아무래도 사람들은 리뷰가 많고 배달 수가 많은 데 같은 경우에는 신뢰가 되고 믿음이 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앞으로 경쟁이 되게 심해질 것 같은데 지방도. 그치. 그러니까 선점을 미리 해놓고 대책을 세워놓고 나는 뭐 배달료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은 많이 다운을 시켜놓고, 그리고 아까 전에 내가 너한테 농담식으로 그랬었잖아. 서비스로 뭐 아메리카노 뭐 캔실러 캔을 준다거나. 근데 나는 예전에 에어비앤비에서 그쪽에서도 그 되게 잘 나가는 사장님이 있었어. 에어비앤비로 되게 뭐 불법이긴 하지만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 사자가 많던데 거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에어비앤비 리뷰를 쓰면은 그냥 음료수에 냉장고에 음료수를 꽉 채워놓는 거야. 리뷰를 쓰면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근데 리뷰를 안 쓰시면은 부가를 하는 거지. 아, 거기에서? 왜냐면 퇴실을 한 다음에 뭐 파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호텔도 어떻게 보면 먹고 나서 그 미니바 이용하면 스낵바나 이런 거면은 체크해가지고 주잖아. 체크아웃 할 때. 그런 개념으로 되는 거였는데, 거의 그걸 하고 나서 그냥 다 쓴대, 리뷰를. 그리고 좋게 써주고 되게 좋고. 그런 아이디어도 배달 생각해보면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 되게 많고, 그리고 깃발도 솔직히 아까 전에 뭐 학교나 아니면 상권을 학교나 아니면은 주거지역 이렇게 중간되는 지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주변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해. 그런 게 왜냐면은 그 깃발 꽂는데 88,000원인가? 그 정도 드니까. 한 동. 그러니까 그거를 또 하는 거에 대해서 깃발 꽂는 것도 아무데나 뭐 그거는 뭐 다 알 수는 있지만 이제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뭐 블로거나 이런 것처럼 이젠 배달도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전략으로 다가가서 마케팅을 해야지 좀 앞으로 좀 가능성이 있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아이템도 기존의 치킨, 보쌈, 피자 말고 요새는 국밥도 순대국밥 말고 무슨 소고기 국밥이나 아니면은 무슨 곰국, 설렁탕. 근데 그게 그냥 옛날에 그 야식집 느낌으로 전문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진짜 그것만. 왜냐면은 그만큼 수요가 늘어난 거야. 그치. 옛날에는 뭐야? 그런 건 야식이잖아. 그런 거는 전문적이지 않은데? 그러면 그런 거 그 돈 주고 그런 거 먹을 거면 차라리 전문점 가서 내가 가서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요새는 한번 시켜 먹으면 퀄리티가 난다. 근데 나는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얼마 전에 밥을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식당이 다 일찍 닫는 거야. 웬만하면은 뭐 서울이나 이런 데 모르겠는데 대전 같은 경우 일찍 닫으니까 9시 반만 넘으면은 가서 먹기가 좀 그런 거야. 진짜 사람 많은데 빼고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배달을 하거나 포장을 해서 가자. 그러니까 배달은 늦게까지 하는 데도 많고 늦게 여는 데도 되게 많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되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국밥이나 이런 것도. 왜냐면 혼자 그냥 집에서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컵반이나 그런 것도 되게 잘 나오긴 했지만, 좀 퀄리티 있는 걸 먹고 싶으면 맨날 그것만 먹을 수 없으니까. 그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그렇지만 피부가 좀 그래서 그런 거 좀 먹으면은 좀 그랬는데 시켜 먹고 싶긴 하더라고. 나도. 그 요새는 용기도 중국집을 시켜 먹어보면 이 젖병 그 용기 있잖아. 그치. 양을 조금 덜 줄진 모르겠는데 거기에다 주면 솔직히 그릇보다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들더라. 그러니까 뭐
그냥 용기값 빼고 좀 양을 덜 넣어줬다고 하더라도 진짜 가서 먹는 것보다 더 좋은 느낌을 중국집에서 받았던 것 같아. 근데 네가 생각했을 때 너가 만약에 배달을 하면은 어떤 점으로 해야지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어떻게 나는 해야지? 배달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 선정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시켜 먹을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 가서 하는 게 불변의 진리인 거. 근데 거기는 이미 많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러니까 이거지. 내가 지금은 배달을 오프라인처럼 상권을 다가가야지. 예를 들어 내가 술집을 하고 싶어. 근데 동네에 술집을 할 거냐, 번화가에 술집을 할 거냐요. 그러면 동네에 술집을 하되 창업 비용이 덜 들어가고 뭔가 투자되는 게 덜 되는 대신에 장사가 덜 된다 생각하면 번화가에 들어가면 내가 권리금 내지 보증금을 많이 들어가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마케팅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배달 대행을 기존에 경쟁이 없는 데로 들어가면 그만큼 돈이 덜 들어가지만 덜 버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것도 내가 배달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면 중심 상권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마케팅 비용도 내가 그만큼 써야 돼. 왜냐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말대로 도태돼. 근데 내가 충분히 그거를 인지하고 감안하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철저하게 분석해서 들어가면 아니 번화가에 술집이 새로 생기면 거기 사람들이 가보고 좋아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서 유지되고 오래가고 장사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거는 그 점주 역량이란 말이야. 그 역량까지는 내가 그 역량이 된다. 그러면 나는 배달 많은데 그래도 기존에 치열한 데로 그러니까 그 가는 거지. 노하우를 알려줘야지. 노하우? 그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노하우. 근데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노하우. 그럼 내가 만약 기준이라고 하면 이 배달은 이 1인 1인 내지는 이제 혼자 살거나 아니면 젊은 세대들이 많이 시켜 먹잖아. 아무래도. 그거는 그러면 내가 사실은 나는 배달 대행을 할 거면 잘 아는 지역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본인이. 예를 들어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죠. 부동산 말을 듣거나 내가 타지에 가더라도 근데 오프라인도 솔직히 알고 들어가는 거고 모르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거고 차이가 큰데 이 내가 상권 분석이라는 걸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내가 부산에 갔어. 술집을 하고 싶은데 부산 번화가의 기본 서면에 갔다. 그러면 거기는 기본은 할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유행이라든지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이 여러 가지 있고 내 자금 사항에 맞춰서 들어가겠지만 기본이라는 상권이 있잖아. 근데 내가 부산에 가서 배달 대행을 하는데 어디서 해? 내가 연구가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러면 못하지. 배달 대행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연구 기본적으로 내가 10년 이상 살았던 도시에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혼자 많이 사는 원룸촌과 직장인 상권을 같이 아니면 이런 아파트 단지와 이런 대학교가 있는 중간 지점 이런 데로 들어가 줘야 사실은 당연히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내가 마케팅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돈을 처음에 지불하고 내가 서비스업을 해봤다. 맛도 자신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 그런 부분을 들어가는 게 나는 노하우라고 생각해. 아니면 내가 그냥 말 그대로 경쟁 없는 데 가서 해봐도 돼. 근데 해보되 거기는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거기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경험을 쌓아서 뭐 예를 들어 집기도 왜냐면 보이는 게 아니지 내 매장을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요식업은 깨끗하게 운영을 해야겠지만 운영하는 거와 별개로 누가 내 매장을 와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고 이런 기계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처음에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해서 1년 계약하고 보증금 내가 받는 거고 시설은 내가 중고로 팔았을 때 얼마 내가 기관과 이거를 투자를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해보니까 괜찮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맞을 수도 있어. 나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데 아이템을 나는 좋은 걸 사람들이 거기에 선호하는 아이템을 들고 간다. 예를 들어 뭐 설렁탕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쌀국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쟁이 덜한 거를 그런데 몇 군데를 소비용으로 여러 개를 창업하는 게 나한테 맞냐? 비용을 많이 들이고 인건비를 좀 쓰더라도 경쟁이 치열한 데 들어가서 내가 살아남냐? 그치. 이런 거는 자기 역량을 잘 봐야 된다는 거야. 그게 나는
그러니까 뭐 미용실을 하더라도 내가 나 혼자 하고 스텝을 한 명을 쓰면서 할 거냐 예약을 받아가면서 아니면 나는 직원들이랑 스텝을 여러 명 쓰고 2, 3층에 한 30평을 해가지고 내가 전단지 열심히 뿌리고 할 거냐 내 역량인 거잖아. 그치, 내 스타일. 그거야. 그리고 내내 배달도 배달업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물론 요식업 기준에서 뭐 요식업 기준이 아닌 배달도 뭐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는 뭐 근데 이거는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는 수수료가 세니까 어떤 민족, 사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그거를 재산이 아니라는 거야. 그 고객들은. 그래서 전단지를 뿌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내 고객으로 만들어가지고 연락처를 이제 받아서 그러니까 동의를 뭐 얻거나 동의를 얻는 건 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좀 그렇지만 그거를 받아가지고 상시 수시로 뭐 할인 쿠폰이라든가 그 고객들한테 뿌리는 거지. 수수료를 떼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훨씬 더 뭐 이득이거나 아니면은 득템이 그러니까 득이 된다. 차라리 그 왜냐면은 수수료만큼을 고객한테 돌려주되 그 고객이 그러면 내 매장을 기억하고 그치. 예를 들어 뭐 칼국수 이러면 그 칼국수 매장에 주문을 하게끔 그치, 그냥 바로 다 그렇게 되는 너무 좋은. 근데 이미 대기업은 나 시작하고 있는 게 있어. 난 최근에 촌 있잖아 유인촌 말고 그촌 거를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민족을 켰는데 없는 거야. 있어. 근데 준비 중이래. 시간 7시인데 준비 중이야? 뭐지? 이러고 전화를 했어. 근데 그 통해서 전화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찾아서 전화를 했겠지. 여보세요 받더라고. 그래서 저기 지금 이거랑 이거 주문하려고 하는데 되나요? 준비 중으로 했으니까 난 당연히 네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전화로 주문을 해야 되나? 왜냐면 솔직히 편리하잖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치. 내가 거기서 계산해버리면 되고 한데 그렇게 근데 왜 과연 왜 그 사람은 거기 오픈 준비 중이라고 해놨을까? 그냥 수수료를 내기 싫어. 그치. 수수료를 내기 싫어. 근데 더 뭐가 있냐면 자기들만의 어플을 또 만들고 있어. 근데 그거는 솔직히 근데 뭐 도미노 피자나 그렇지. 그런 데가 자기들만의 어플을 만들고 자기들만의 마일리지를 쌓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기업들이 자기들만의 그거를 만드는 거를 작은 기업으로 옮기면 형이 말한 아까 그게 되는 거야. 나만의 고객 리스트를 우리 동네 리스트를 그게 만드는 되게 거지. 좀 위험한 게 대기업도 위험할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한 게 왜냐면 배민에서 아예 배제를 시켜버릴 수도 있어. 걔는 그럴 수 그만큼 있지.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럼 나는 그거는 좀 왜냐면은 어플 만드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치. 소기업에서 어떻게 솔직히 뭐 대기업이니까 가능은 하지만 대기업도 위험한 게 뭐 지금도 뭐 땡 그쪽도 그렇고 뭐 많잖아. 뭐 통도 있고 민족도 있고 뭐 저기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서 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도미노 피자는 지금 거기 있나? 배달의 거기 민족에 있나? 모르겠어. 피자는 못 봤던 것 같은데. 피자는 나는 막 시켜 먹는다고 아닌가? 하면은 근데 그걸로 잘 다른 되어 거지. 있어서 그쪽으로 시키긴 하지. 근데 걔네도 거기에 시키는 이유가 할인 쿠폰이라든가 뭐 그런 쿠폰들이 되게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로 시키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 고객으로 만드는 게 전단지 뿌려가지고 좀 2차원이긴 하지만 전단지 뿌리고 홍보를 해가지고 그거를 만약에 내 고객으로 만들고 쿠폰이나 이렇게 수시로 해가지고 뿌리면은 충분히 내 고객으로 만들어서 그럼. 충분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열심히 하고 해야지. 리뷰 관리라든가 해양 관리라든가 해야지. 근데 아무래도 수수료가 좀 있으니까 좀 그렇긴 하지 그 부분은. 나는 생각해 본 게 내 고객 어차피 내가 뭐 이런 뭐 골목 식당이나 여러 가지 이제 진짜 세상에 날고기고 그치, 그치. 매장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막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당연히 기본은 주변 장사라고 생각을 해. 어떤 장사든지 주변에서 안 오고 그 집이 잘 된다는 건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백 선생님도 그랬잖아. 백 선생님도 일단은 무조건 그래 주변 상권부터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면 나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단골이잖아. 하루에 한 잔씩 사 먹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 근데 지금 든 생각인데 배달을 하는 카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달을 안 하면 의미가 없고 배달을 하는 카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오피스 상권이야. 음. 그러면 전화번호를 저장을 한 걸 보여주면 할인을 해주는 거야. 그것도 괜찮지. 그러면 전화번호를 저장했다는 건 언제든지 사무실에 그치, 앉아서 여러 개를 주문할 수 있다는 확률이 올라간 거고 그치. 단골의 의미인 거잖아. 예를 들어 내가 무슨 팀 멤버십도 로그인해서 들어가는데 전화번호 저장했으면 내가 그게 머릿속에 여기는 전화번호 저장한 거 보여주면 5% 할인해 주는지 그걸로 괜찮을 하면 것 같아. 배달 같은 경우에는 나는 괜찮아. 예를 들어 테이크아웃 치킨점, 뭐 테이크아웃 족발집, 뭐 테이크아웃 뭐도 내가 전화번호를 많이 저장을 해놓은 고객을 나한테 인증을 이 전화번호 저장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몇 프로까지 깎아줄 아니면 수 현금으로 있는. 돌려주면 뭐 예를 들어 전화번호 저장해 주시면 어쨌든 테이크아웃 하러 와서 보여주는 거잖아. 나한테 캡처해서 문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아니 1,000원을 그렇게 해도 드려. 되지. 아니면은 만약에 뭐 온 사람한테는 뭐 1,000원을 주고 만약에 배달은 뭐 500원을 준다거나 뭐 예를 들어 500원을 준다고 해. 그래도 나 같으면 할 것 같아. 인증을 해서 뭐 카톡 하나 뭐 요즘에 기업 카톡이나 아니면 그치. 그냥 어차피 사업하시는 분들은 번호 공개 그냥 그럼 이렇게 되는 그럼. 거니까 그냥 하고 인증 스샷 해가지고 보내서 하면은 배달하는 분이 뭐 500원을 준다거나 1,000원을 준다거나 그런 것도 괜찮지. 그렇네. 배달 어플에서 주문을 처음에 하지만 그 전화번호를 나한테 저장한 걸 추후에 문자로 보내주거나 기업 카톡 보내주면 이 고객한테는 내가 배달이 가면서 거기에다가 1,000원을 붙여서 가는 거지. 그치. 왜냐면 나한테 직접 주문을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배달료를 더 깎아준다. 이 영상을 민족에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한번 해보는 게 나는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고. 앞으로는 배달 그러니까 음식점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고 그 파이가 더 커질. 엄청 커지지. 지금도 물론 크겠지만 앞으로는 오프라인을 거의 능가하겠지. 미국에는 미국의 시골 사는 애들은 음식점을 잘 모른대. 맥도날드밖에 모른대. 뭐 맥도날드라든지 기타 유명한 데 막 KFC 이런 거 모른대. 왜냐면 그거밖에 없어서. 그치. 우리도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 근데 우리나라는 땅이 땅이 좁아서? 그건 괜찮은데 근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면 분명히 심해지고 대책을 세워야 돼 나는. 근데 그 와중에도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족발집을 하는데 족발집의 앞다리가 맛있잖아. 돼지 앞다리. 근데 내가 족발을 너무 많이 팔아서 앞다리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야. 아무리 심해져도 개인 한 명이 먹고 살 파이는 어디 가든 있다. 그렇긴 하지. 진짜 뭐 시골에 어르신들 사는 그런 에 가지 않고 도심에 있으면 내가 그 뭐 장사나 사업, 뭐 카페, 요식업, 음식점, 기타 등등은 어쨌든 내가 잘하면 파이는 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장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으니까 더 잘 되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분들도 저희 구독자나 이런 분들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뭐 노하우라든가 이런 건 앞으로 더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충분히 그치. 많이 주고 하도록 아이디어 이거는 나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그냥 그치 당연히 아이디어지. 이걸 보고 누군가는 진짜 뭐지?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그래. 물론 근데 우리 이게- 영상을 보고 근데 봤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 실천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 거지. 실천을 해보고 거의 내가 생각했을 때는 뭐 안 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 아이 그럼 다 뭐든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뭐든 다 해봐야 돼. 시도는 다 해봐야 돼.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데라고 미리 판단하면 그치. 해보고 오히려- 이것저것 해보고 또 발전해보고 다른 방향으로도 해보고 더 해봐야지. 주변에서